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월요일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 빅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10조 원, 10.4조 원이죠. 영향이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당연히 이제 한 20, 예상치보다 25%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 모든 그러니까 예상치 이상의 실적은 거의 99%가 반도체 쪽 실적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일단은 한 예상보다 26% 정도 영업이익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이 반도체 시장, 특히 레거시 반도체 쪽,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2분기에 확인됐고, 그러면 지금 최소한 내년 2분기까지 D램하고 낸드 가격이 한 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실적이 최고점이 아니라 아직은 저점 수준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빠르면 8월, 정말 빠르면 7월 혹은 8월 전에 엔비디아, HBM, 퀄텍스 통과를 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워낙에 이제 최근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숨고르게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뭐 이번 주 중이라도 9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저는 일단 한 10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가 시기를 좀 조율해 주셨네요. 빠르면 7월 네. 안에도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한미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미 반도체가 올해 한 6,500억 원의 가이던스를 줬는데 주가는 한 10시 전후로 해서 약간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 네. 약간 부진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00억이라면 지금 원래 예상치가 한 5,900억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도 한 10% 정도 늘어나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상반기만 했을 때 영업 매출이 한 2천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4천억 이상을 하반기에 집중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이번 3분기서부터 상당히 매출이 좀 고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제 계속해서 HBM용 TC본드 수요가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또 이제 공장 증설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수량도 좀 늘어난, 이제 하반기서부터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신제품 출시도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는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난 2, 3월 달 많이 오르고 또 횡보를 하다가 한 6월 달 정도 상승하고 나서의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다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HBM 퀄 테스트 통과를 하지 않았지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임박해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한미 반도체로부터 장비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은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면 독과점 구조가 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러한 것들이 좀 일부 저는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의 계약이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 매출이 2분기 매출을 확인하고 나서의 그 방향이 결정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확인하려는 그런 매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대표님. 앞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제가 실적 가이던스를 뭐 세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쭉 보면 재고 가치가 꽤 컸던 것 같아요. 네. 한미 반도체도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가이던스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반도체의 실적 시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공략법이 따로 있을까요? 뭐 사실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식 분할 매수 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한 14거래일 정도 좀 23만 원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약간 삼성전자의 그 흐름들이 집중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또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했을 때 하이닉스마저도 저는 한 25% 정도의 그 영업이익 그 이상을 예상치보다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는 뭐 레거시 쪽, 또 HBM 양쪽을 다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또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어떤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주가 상승의 그 상승률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삼성, 하이닉스 동일하게 뭐 일정 비중으로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소부장주들은 조금은 사실은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뭐 후공정이라든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저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하고 낸드 쪽은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라든지 뭐 마이크론 등이 약간 재고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졌다라면 이제는 생산도 해야 되거든요. 쇼티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싶어도 제일 중요한 게 웨이퍼인데, 웨이퍼의 한 70% 가까이가 다 HBM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전통 레거시 반도체 쪽의 생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여기에 따른 어떤 가격 상승이 계속 나온다라면 디램하고 낸드 관련된 쪽도 좀 꾸준히 이제는 체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가 뭐 실적 시즌 이미 뭐 시작했다라고 봐도 거의 네. 좀 빠른 건 아닌데, 공략법을 말씀 주셨는데 정리해 보면 후공정 장비 소재주 중심으로 보자. 레거시인 디램과 랜드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 하반기에 뭐 주도주는 반도체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가의 상승 탄력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섹터가 좀 강할까라고 봤더니 최근에 효성그룹이 수주 소식이 좀 있네요. 네. 더구나 또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투자하는 데인데 혹시 효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변압기를 공급한다고요? 사실은 효성중공업이 노르웨이 시장에 진출한 게 한 2020년도부터 진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이 변압기 시장 관련해서는 효성중공업이 노르웨이에서 한 8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주가 중요한 거는 작년 그 11월쯤에 한 1,000억 정도 수주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3,000억 정도 수주를 한 건데, 작년에 이제 그 기간이 3년 정도 기간이었고 이번에 5년 정도 기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효성중공업이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가파른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럽 지역 내에서도 가장 전기차 점유율이 좀 높다고 평가되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쪽에 대해서 어떤 초고압 그 변압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유럽 지역에도 효성중공업이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국 쪽으로 해서도 상당히 꾸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점유율도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높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전력 인프라 이 재구축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유럽도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가 나온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효성중공업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매출 성장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제약바이오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9월달 금리 인하는 뭐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확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혹자는 7월달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금리가 인하된다. 그럼 바로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의 탑픽은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면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인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월달에 거의 뭐 그 방점을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물가라든지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 고용마저도 좀 둔화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본다라면 리가켄 바이오를 계속해서 좀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본다라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좋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유한양행, 또 HLB도 다시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좀 하고 있죠.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도 뭐 페트론 같은 경우가 약물 지속 이런 기능이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ADC 시장이죠. 근데 리가켄바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체 약물 복합제 시장에서 이미 높은 기술 이전 수출 계약 건수가 있고요. 또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오 하면은 항상 자금이 문제인데 투자 자금 관련해서 오리온 그룹에 편입됐다는 부분들도 이제부터는 상당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이제 지금 6월부터 이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 그 3월 달 고점대 84,000원 돌파를 이제 좀 시도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7만 5천 원만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꾸준히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의 바이오주 타피 리가켄 바이오 말씀 주셨고요. 자, 화장품 한번 좀 볼까요? 네. 한 2, 3주 좀 기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느낌이. 실리콘트, 뭐 VT, 한국 화장품 제조, 아모레퍼시픽까지도 네. 대부분 상승 텀인데 화장품주는 하반기 좀 어떨까요? 저는 하반기도 실적은 뭐 상반기만큼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증가 폭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2분기 때 화장품하고 음식료 업종군들이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적당히 좋게 나온다고 해도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논리가 북미하고 일본 시장 그러면서 다른 신흥국 시장 쪽으로 해서였던 영업 망 증가였는데 이제부터 중국 시장을 얼마나 잘 공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부양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는 새롭게 진출을 얼마나 꾀하고 이쪽에 대해서 매출이 좀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좀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지만 뭐 실리콘투, 뭐 VT 최근에 하락한 거에 비하면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인 분할 매수보다는 좀 최소한 한 1, 2주 정도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1, 2주 정도 상황을 보고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올 상반기 내내 네. 저희를 괴롭혔던 것 같은데 투자는 순환서죠. 2호선이 아니잖아요. 때론 급행도 있고 네. 자칫 머뭇거리다가 이거 못 잡았어.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될까요? 결국엔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금융주들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좌지우지하면서 급한 손절을 종목을 정리하거나 하실 필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기반해 가지고 우상향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삼성전자 정말로 힘들게 했었죠. 뭐 HBM 통과 못한다, 뭐 파운드리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주가가 7만 원 초반까지도 하락을 했지만 정말로 실적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신고점을 갱신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대형주 실적이 수반되는 대형주 종목군들은 뭐 일시적으로 한 10%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으로 전달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중소형주 좀 다른 것 같아요. 중소형주는 워낙에 순환매도 빠르고 이제 가나보다 해서 매수했다가 또 바로 또 급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2분기 실적, 금리 인하, 수혜주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되 7월 말까지는 약간 중대형주 위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이제 7월 말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해진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긴다라면 그때부터는 중소형주도 조금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계를 좀 좁혀볼까요? 지금 공략 가능한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진전기를 오늘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노후화된 어떤 인프라는 뭐 최근에 보면 뭐 해킹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해킹 위험보다도
자연 환경도 상당히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뭐 나무 같은 것도 그 사이에 자라면서 전선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도시가 계속 확장하면서 또 노후화된 전선들이 또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미국뿐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삼성 기흥 쪽에 반도체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해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투자를 몇 조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 세계 공통 사항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진전기는 턴키 수주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에서부터 그 설치까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변압기 매출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고요. 한 20%를 최근에 돌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전선 사업 부분은요. 전선은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주 잔고라든지 긍정적인 수급을 감안한다라면 일단 저는 한 33,000원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23,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근에 한 2달 정도 횡보를 줬을 때 저점이 23,5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의 오늘의 공략 종목은 변압기 쪽에서 A부터 Z까지 가능한 일진전기였습니다.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